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여기서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역시 그래서 별표 3개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된다. 정보망이 뭐냐? 그 179페이지에 그림이 있습니다. 일단 정보망이 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망을. 정보망이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이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어플 보면 직방, 다방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건 정보망이다 아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일반 국민들이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뭐가 공개되어 있는지. 그건 정보망이 아니라고. 개업 공개사들끼리만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업에 중개사무소에 가면 정보망이 있어요. 물론 사설 정보망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컴퓨터 켜면 자동적으로 정보망 딱 뜨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 그러면 물건 새로 올라온 거, 매물 올라온 거 다 표시가 나요. 그럼 매일 보니까 이제 자기 동네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다 알겠죠? 그럼 거래가 되면 빨리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는 사람도 많아요. 중개업소에. 그러면 전화하면 팔리고 없다 이러면 기분 안 좋죠. 그럼 다음에 거기 중개업소는 공동중개 안 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정보망은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 만약에 A가 매물을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A 개업 공개사가 정보 공개를 했다. 그러면 B 개업 공개사는 이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 만약에 A 개업 공개사는 매도 의뢰를 받았으면 매도 팔아달라는 매도 의뢰를 받았고, B 개업 공개사는 매수 의뢰를 받았습니다. 사달라는. 그래서 매도인이 팔아달라고 하니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사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으니까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걸 찾아냈다고요? 네. 찾으면 손님 있다고 어디로 연락하냐고요? 매도인한테 살 사람 있다고 연락한다. 아니면 정보를 공개한 A 개업공개사에게 연락한다. 답은? A 개업공개사죠? 아까 전속중개계약을 할 때 의뢰인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공개를 만약 하면 공개한 사람은 돈 한 푼도 못 받고 B 개업공개사가 직접 매도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손님 있다 해가지고 둘이 계약 성사시키고 양쪽에 다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정보 공개한 사람은 공개만 하고 한 푼도 중개보수를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요. 따라서 이 A 개업공개사에게 연락하면 개업공개사가 매도인한테 다시 연락합니다. 팔 거냐고. 그럼 판다고 하면 이런 걸 잘해야 돼. 이게 진짜 자격증 따고 나면 이제 이런 심리전이거든요. 이게 무조건 쉽게 하니까 또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도인한테 연락을 하면 매도인이 팔겠다고 하면 계약이 성사되고 매매계약,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A개업공개사는 매물 삭제해야 됩니다. A개업공개사가 직접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론상은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연락해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이제 매물을 삭제하죠.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래 이루어진 걸 계속 공개해놓으면 거짓 정보 공개, 허위 공개가 되잖아요. 자, 이게 일단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다.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부른다.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절차가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지정.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 건 오직 이거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상은 허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고, 승인받는다, 보고한다 이런 말은 있는데 지정이라는 말은 오직 여기밖에 없다. 인장, 등록 이런 말은 있죠. 등록이라는 말이 있지만 지정이라는 말은 딱 한 번만 있다. 자,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인데 지정을 받아내면 먼저 부가통신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를 영어로는 Value Added Network, 부가통신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을 하는데 지정신청을 어디다가 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국장 다 같은 사람입니다. 줄여서 공법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국장요? 예, 우체국장이 아니고 여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 저는 일단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험에 임박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주고 그 다음에 지정서를 교부받으면 이제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겠죠.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자, 그 다음에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서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3월, 30일 이런 숫자들이 중요합니다. 숫자들 다 시험에 출제되고 프린트 내드린데 다 30일, 3월, 1년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면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사무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무관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하면 X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무관의 정보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 지정신청인데 지정신청 175페이지 2번에 양가로 1번 지정신청인데 지정신청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보통신 바뀌었죠, 부서가 지금. 옛날 박근혜 정부 때는 미래창조과학부고 지금은 뭐예요?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예,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하도 이게 옛날 노무현 정부 때는 정보통신부라고 불렀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시험에 근데 한 번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어떻게 나오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한 자라고 하면 틀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뿐만 아니라 자연인,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요건입니다. 지정요건 175페이지 지정요건. 예, 지정요건이 있는데 양가로 2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그 지정요건이, 그래서 프린트에는 몇 번 있어요. 지정요건이 중요하니까 여기는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지정요건을 보시면 지정요건이 7번에 있죠. 7번. 7번이 지정신청 서류고요. 그 다음에 지정신청 서류가 있고 지정요건이 있는데 둘 다 같이 지금 지정신청 서류에 지정요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정요건은 4개고 지정신청 서류는 5개거든요. 자,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을 보면은 먼저 우리 프린트에는 등록증사본 500개 이상인데 우리 체계를 보면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그 다음에 이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이건 사전요건이고요. 딱 법에 있는 지정요건은 2번부터입니다. 2번부터 요건을 보면 개업공개사 수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입니다. 500명 이상. 자, 지정요건을 보겠습니다. 지정요건을 보면 첫 번째, 전국적으로 몇 명 이상요? 500명 이상.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몇 명 이상? 30명 이상입니다. 각각 30명 이상.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는 이런 숫자들이 2차 과목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출제돼요.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네,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 1인 이상. 시험에 공인중개사 대신에 개업공개사 X, 1인 대신에 2인 X, 정보처리 기사 대신에 기능사, 산업기사 다 X입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입니다.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가입 신청을 하려는 개업공개사의 컴퓨터 용량은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춰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O, X? X라고요. 회원들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되고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가입하는 회원들은 용량 상관없어요.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이 일정 규모 이상의 용량을 갖춰야 된다. 그 일정 규모 용량이 얼마인지는 암기할 필요 없어. 몇 메가바이트인가 그런 건 암기할 필요 없어요. 내부 지침에 의하면 모든 개업공개사가 동시에 접속해도 뭐 10초 이내에 반응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어쨌든 일정 규모 이상의 용량을 갖춰야 되는데 그 개업공개사 즉 회원들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의 컴퓨터가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게 지정요건이에요. 우리 책에는 지금 5번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지정요건이고요. 법조문에 있는 지정요건이고 프린트에는 제가 내드린 프린트에는 이 4개가 나와 있죠. 지정요건은 4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정신청 서류는 5가지입니다. 이 지정요건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하면 지정신청 서류인데 그게 뭐냐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정입니다. 누구한테 한다? 이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정일
제출하면 그게 서류입니다. 그 서류는 5가지인데 그러면 이거 이 4가지를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개업공개사 등록증 사본 500개 이상 모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을 받은 정보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K랜.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자회사인데 K랜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옛날에 한국감정원하고 아시아나하고 지정받았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지금 사실은 지금 중개업소에서는 K랜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레츠라든지 스파이더맨, 뭐 날개 이런 사설 정보망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웃기는 게 지정을 받기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만들어놨어요. 왜? 현실적으로 아직 회사 차리지도 않았는데 나 지금 정보사업자 할 건데 등록증 사본 복사해달라. 다니면서 모르는 데 다니면서 그러면 500개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모으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만 있고요.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도 없습니다. 못한다고 이게 500명 전국적으로 모으는 게 아니 회사 차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차리기도 전에 일단 개업공개사 등록증 500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가능하겠냐고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등록증 복사해달라면 해주겠냐고 여러분들. 그래서 없어요. 지금 현재 K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전국에 500개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500명, 서울에서 20명 하면 지정 요건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못 갖췄죠, 이거는. 각각 30명이 되는데 안 됐고요.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에서 500명, 경기도에서 250명, 강원도에서 250명, 이런 경우는 충족했어요? 못했어요? 요건? 했죠? 2개 합해서 500명 이상. 각각 30명 이상 되니까. 이게 지정받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2,500, 제가 까다롭다고 자꾸 그러냐니까 1,000명. 지금 500명 했는데 500명도 까다로워. 이렇게 까다롭게 해놓고 지정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다 지정 안 받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요. 아마 뭐 레츠나 날개나 스파이더맨 이런 거 인터넷 쳐보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개업공개사들끼리만 쓰니까 잘 검색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등록증, 이 서류는 이 사람들 500명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등록증 사본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 각각 1인 이상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컴퓨터 용량, 이것도 제출해야 됩니다. 용량이 몇 메가바이트인지 이런 건 암기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용량을 갖춰야 된다. 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급해 줍니다. 예, 지정요건과 지정신청 서류가 잘 나온다. 이 지정요건 5개 적어놓고 우리 교재 176페이지에 보니까 지정요건 지정 첨부 서류 거기 적어놨죠. 위에 맨 위에 박스. 첨부 서류가 우리 책에는 6개 돼 있고 저는 칠판에 5개 적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1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된다 하고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5개가 맞아요.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것처럼 5개가 되겠다. 그 6번에 있는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고 해서 우리 책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 이름이 바뀌었다. 지금 법 바뀐 걸 자꾸 봐야 돼. 지금 오늘 통과됐어. 오늘 새벽에 어젯밤 12시 넘어서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가 강원도는 상관없습니다. 강원도는 상관없고 조정지역 안에는 투기지역, 투기가일주가 다 포함돼요. 조정지역 안에서는 2주택은 플러스 10% 일반 세율에 3주택 이상인 자는 플러스 20%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지금 현재는 6%에서 4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그리고 분양권은 무조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오늘 통과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주택자들은 그래서 집을 팔든지, 근데 이게 처음에 팔라고 했을 때 빨리 팔아요. 지금 못 팔아요, 이제.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한번, 그러니까 이게 저도 부동산을 여러 번, 한 20번 정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여러 번 망해봤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올라가요. 근데 지금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갈 때까지는 못 팔아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팔고 나면 또 올라가더라고. 바닥에서 이제 팔리다 올라가려고 팔리잖아. 마지막 팔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람 심리를 역이용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다 남들이 팔라 할 때 사야 되고 살려고 할 때 팔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사람 마음이. 지금 또 택지지구 몇 군데 하겠다고 발표하니까 막 지금 사는 사람 늦어요. 이제 지금 어디 제가 사는 동네도 대암이라고 있는데 군포 대암이 지금 성남 이런데 택지지구 판교협회 이런데 택지지구 지정할 예정이라고 발표됐잖아요. 그럼 지금 팔고 나올 타이밍이야. 거기 샀던 사람들은, 투자했던 사람들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지금 막 투자하죠. 그러면 잘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176페이지 양가로 3번 지정서 교부받은 날로부터 첫 번째 줄에 30일 네모해 놓으십시오. 30일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30일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기재하여야 할 내용 보통 이렇게 5개가 있으면 오지선다형에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X입니다. 안 중요합니다.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요거는 보통은 중요한데 요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76페이지 그 밑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왠지 중요할 것 같잖아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X. 다만 양가로 4번에 보니까 운영규정은 몇 개월 이내에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죠. 지정 신청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여기 있잖아요. 지정 신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로 돼 있죠. 그림 보니까. 지정 신청하려면 미리 시험에 그렇게도 나왔어요.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X. 지정받고 나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으면 된다고. 지정서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책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X.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제가 이 숫자 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숫자. 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 맨 위에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 5개 X.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지워버리세요. 이거 암기할 필요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라고 했어요? 1년. 중요하다고 했죠. 숫자 1년은 1년 네모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정보사업자와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에 한하여 개업공개사로부터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하면 X입니다. 의뢰인하고 내통하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를 해버리면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받기 어렵잖아요. 반드시 개업공개사를 통해서만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개업공개사가 공개하라고 하는 것만. 의뢰인하고는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된다. 시험에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된다. X입니다. 의뢰인하고는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 반드시 개업공개사를 통해야 된다. 의뢰받은 내용과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지정 취소 사유라고 했는데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전부 할 수 있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소위 왕따 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 왕따 시키면 보통 현업에서는 지금 회원업소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공개해요.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비회원업소에는 공개 안 한다고 차별적으로 하죠?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다 했는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부 정보를 공익 제보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처벌은 받았는데 저는 더 이상 거기서 중개 못 해가지고 망했어요. 왕따 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내부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뭐 회원이 아닌 사람은 볼 수가 없잖아요. 정보가 일단. 그 회원이 우리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 못 보도록 공개되어 있다. 이걸 말해줘야 하는데 지금도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회원업소들끼리만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그래서 권리금도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차이가 있어요. 회원업소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처벌하겠다 이 말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래정보사업자에게는.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받아서 하면 안 된다 했죠. 이 그림을 한 번 더 보면, 이 그림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거래정보사업자가 직접 의뢰인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보 공개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팔아달라 하고, 그럼 개업공개사가 매물을 올린다고요. 바로 의뢰인이 올리는 거, 이건 직거래 사이트의 직방, 다방 이런 거는 직거래 사이트지, 이거는 정보망이 아니죠. 그 직거래 사이트는 지금 허위 매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짜 매물 올리고 그런 게 많다고요. 또 의뢰인들이 은행 계좌번호 정보망에 공개해놓고, 직방에 공개해놓고 입금시켜라, 계약금 해놓고 나중에 전화하면, 돈 받고 나서 전화하면 연락 안 되고 이런 게 사고가 많이 나요. 중개보수 좀 아끼려다가 500만 원씩 이렇게 떼인 의뢰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를 주고도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하면 어찌 보면 보험료 내는 거예요. 보험료.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부담한다 생각하고 큰 건들은 가급적 직거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사기꾼한테 걸리들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177. 1번,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에 중매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이 시험 합격하기 어려운 게, 현업에서는 그냥 거래정보사업자가 매물 올리고 삭제하고 다 하거든요, 현실은.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위 매물도 많이 올리고 또 막 금방 삭제도 해버리고 또 거래 성사되는데 삭제도 안 하고 이런 일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한테 통보해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통보를 안 하고 있죠. 그냥 직접 삭제해버립니다.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똑같은 거짓 정보를 공개해도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에 1,000만 원 플러스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라고요. 거짓 정보 공개하면. 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지체 없이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 안 하면 그게 결국 거짓 정보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집어도로 산꼭대기에, 서울에서 산꼭대기까지 한 2km를 걸어서 올라갔는데 가니까 집 밖 나오고 없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보망에 이게 허위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면.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바로바로 삭제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다. 자, 그 다음에 2번.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할 때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건 뭐 현업해본 신문이면 당연하지. 거래정보사업자는 계약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개업공개사가 중개하니까. 그래, 거래됐으면 매물 삭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삭제해달라고 하라고 요청해야 된다고요. 3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도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전속 중개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일반 중개는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다. 다만 공개를 했다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일반 중개계약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8페이지. 지정 취소. 취소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모든 법에서 모든 결정권자와 취소권자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지정을 한 사람이 취소도 한다고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취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청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청문이 묻는 게 청문이에요? 듣는 게 청문이에요? 청문.
문. 문이 이게 물을 문자일까요? 들을 문자일까요?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이에요. 듣고 묻는 게 아니라 청문이라는 게 원래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 하면은 보통 지금 청문위원들 국회의원들이 묻기만 둘이 합해서 10분 주면 한 9분 묻고 예, 오, yes or no 둘 중에 하나 답하시오 빨리 이렇게만 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인지 아닌지만 결론만 말하시오. 그 잘못 말하면 위정죄로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문이 실제로는 듣는 게 청문이라고 들을 청, 들을 문. 그래서 취소를 할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세 가지 취소가 있는데요. 취소를 할 때는 반드시 청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견 진술기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 세 개가 있어요. 즉 이게 뭐냐면 행정 절차법에 보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이런 사전 구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나오지 않고 공청회는 공법에는 나와요. 공청회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듣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럼 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특정 다목적 댐을 건설하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댐을 건설하면.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찬반, 찬성 토론자, 반대 전문가들 나와서 발표하고 그러면 거기에 방청객들이 참석한 사람들이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공청회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는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요. 법을 처음 만들 때도 반드시 공청회를 해야 돼요.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불편하잖아요. 법은 뭐 해라, 하지 말라. 전부 업무예요, 업무.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우리 법 없이 사는 세상이 최고 좋다고 돼 있잖아요. 옛날에 뭐 원시대 때 법이 뭐 있어. 그냥 뭐 아무거나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게 가장 좋다고요. 근데 법이라는 건 다 통치 이데올로기예요. 법이라는 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요. 지금 어제도 국회 통과됐지만 법이라는 것은 꼭 정의에 반드시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고요. 다수당이 그냥 다수결로 만드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꼭 그래서 반드시 정의와 부합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다 뭐 악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공청회를 해야 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를 할 때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온다. 공법에는 있어요. 그런데 공법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 지구구역,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거 지정하면 국민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내 땅 내 맘대로 뭐 팔든 말든 개발하든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면 개발 못 하잖아요. 국가에서 보상 안 해줍니다. 땅값 떨어집니다. 그래도 끝이에요, 그걸로. 그럼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적으로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걸 지정할 때도 공청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건 공청회고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고 불특정 다수니까 우리는 직접 개인한테 지정 취소되면 취소된 그 사람만 피해보는 거잖아요. 취소된 자격 취소되면 자격 취소된 사람 한 사람만 피해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모든 행정처분은 이 셋 중에 하나를 거쳐야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청회는 없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쳐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취소는 청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이런 거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청문은 청문 주재자가 있어요. 재판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청문 주재자가 재판관처럼 있고요. 다만 청문은 행정청에서 실시하는 게 재판하고 다를 뿐이에요. 재판 절차와 같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청문이고요. 의견 진술 기회는 좀 더 소극적입니다. 청문보다는. 의견 진술 기회만 주는 거지 반드시 나가서 의견을 진술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MBC 사장 뭐 해임하는데 청문 절차를 거친다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청문. 해임 이런 거는 당하는 사람은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말 들어보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 있냐 없냐.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러면 아닙니다. 그 잘못한 거 아니고 뭐 이렇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청문이라고요. 들을 정, 들을 문. 지정 취소 당하면 취소 당한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그럼 178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권자고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문을 들을 청, 들을 문 들어봐야 된다. 다만 사망, 해산은 들어볼 필요도 없다. 죽고 없는 사람한테 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을 필요도 없고 물을 사람도 없잖아요. 사망해서는. 죽고 없으면 청문 안 하고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죽는 거하고 법인 해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시험에 그래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이건 틀려요. 대표이사 사망하면 대표이사 바꾸면 돼요. 법인 해산하고 개인 사망하고 똑같다. 죽고 없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들을 수도 없잖아요. 청문을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정받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전국에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 30명 이상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정받기가 까다로우니까 지정 취소도 가급적이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 같은 경우는 협회 설립 인가 취소가 없습니다. 아예 협회는 취소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인가 취소는 안 해요. 가태료만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 지정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정 취소는 가급적이면 안 하겠다는 취지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 지정 취소 사유 프린트 내드린 데도 있습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게 8번에 있잖아요. 8번 암기사항 프린트 내드린 거 8번.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저는 그냥 부운정 1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금 암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읽어보고 있는 거 읽어보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돼요. 지금 너무 많은 걸 암기하면 머리가 아프죠. 약간 머리는 비워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들어갈 게 있다고. 가득 채워버리면 하나가 빠져나가야 들어가지 더 이상 입력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강의하는 거 외에는 머리를 거의 안 써요. 전화번호, 와이프 전화번호도 모르고 애들 전화번호도 하나도 암기를 못해요. 그 성격이더라고요. 와이프는 막 이것저것 다 신경 쓰니까 오늘도 아침에 머리가 아파 죽겠다더라고. 지금 추우니까 고혈압 터질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사는 게 좋아. 그냥 지금 강의하는 거는 숫자 다 기억하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럼 저는 편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불편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지하철역에다 차를 대놓고 버스 타고 집에 가가지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여기 차 가지고 올라오니까 차가 없어. 그래서 어디 놔놨지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나눈 게. 그래서 한참 생각해보니까 지하철역에다 놔놓고 왔더라고. 그런 거는 치매는 아니에요. 치매는 보고도 뭔지 모르는 게 치매고 근만증하고 치매하고는 다르죠. 잠깐 기억이 안 나는 거하고 치매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 두 번째는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지정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하면 지정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부터 이게 아랍의 숫자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출판은 저기도 있잖아요.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망, 해산입니다.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178페이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 그 표 그림은 칠판에 처음에 적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180페이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한테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돼요. 의뢰인, 개업공개사 중에서 개업공개사죠.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이 사실 같은 의미네, 그죠? 2번을 보면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된다.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고 했죠. 지정받기 까다롭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했죠?
우리 사회생활 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하야한다, 별 생각 없이 그냥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형법 같은 거 이런 거 시험 보면 공무원 시험에도 형법 시험에 25문제 나오면 5문제가 하야한다, 할 수 있다예요. 엄청나게 차이 나요. 형법에서는 지금 징역 1년 이하의 징역하고 뭐 예를 들면 강간을 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하고 하야한다 하고 할 수 있다는 다르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1년도 할 수 있고 벌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강간 같은 경우는 강간, 뭐 준강간 이런 거 전부 다 중강간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강간이 무겁게 처벌받아요? 현실적으로 판사들이 뭘 무겁게 할까요? 강간하고 중강간하고? 준강간이 더 무겁게, 둘 다 3년 이상의 징역인데 중강간을 더 무겁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강간은 뭐냐면 한거불능 상태인 거예요. 의식 없는데 지금 일본에 그 에어비 이거 일본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많대요. 당하는 게 수면제 먹여놓고 이러면 아무 기억도 안 나잖아요. 일어나 보니까 당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준강간이에요. 그래서 모텔 같은 거 들어갈 때는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엎혀가지고 들어가면 거의 중강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의식 없었다. 술 먹고 뻗어가지고 엎혀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나중에 당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안에 가서는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냥 CCTV 이런 것만 보니까 판사 앞에 가서는 떡이 돼가지고 엎혀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이러면은 합의금 타낼 수가 있어요. 그 법을 공부하면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그래서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취소할 수 있다.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 지금 26회 기출문제죠. 4번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망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했죠. 이렇게 3개월 숫자 나오니까 나중에 암기는 해야 되겠죠. 시험 보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당해 중개사물이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가지고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거짓정보 공개잖아요. 그 업무정지예요. 거짓정보. 진짜 현업에서 이게 짜증나요. 실컷 해가지고 전화해보면 팔리고 없다 이러면은 매물 그 정보망에 다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의뢰인한테 말하기 전에 정보망에 올린 개업공개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물건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돼. 정보망에 있다고 그게 다 거래됐는데도 삭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182페이지 거래정보망 이용가입 신청서.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지정서는 183 거래정보사업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서 교부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84페이지 개업공개사의 기본 윤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